안녕하십니까. 압구정인 지식연구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네이처 리뷰스 뉴로로지에 게재된 듀젤과 크루츠 교수의 종설 논문 Maintaining and Regaining Episodic Memory in Alzheimer Disease, A Circuit-Based Perspective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 일화기억이 어떻게 손상되며 또 어떻게 유지 회복할 수 있는지 회로 기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화기억 장애는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국제진단기준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약 80%에서 일화기억 저하가 첫 번째로 나타나며 일상생활의 참여와 독립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일화기억의 손상이 단지 신경세포 사멸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병 병리가 해마, 내후각 피질 네트워크를 따라 진행하면서 회로의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데 이 중 비최적 활용, 즉 서브옵티멀 유틸라이제이션 부분은 부분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일화기억은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패턴 완성, 패턴 컴플리션은 부분적인 단서로부터 전체 기억을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해마의 시 A3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가연합 오토소시에이션, 이 핵심 기전이며 회상 리콜렉션의 신경학적 기반이 됩니다. 둘째, 패턴 분리, 패턴 세퍼레이션은 비슷한 경험들을 서로 구분하는 능력으로 치상회, 덴테이트 가이러스급에서 이끼 섬유, 모시 파이버스를 통해 CA3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패턴 분리가 가장 먼저 손상되며 이로 인해 비슷한 사건들을 헷갈리거나 거짓 기억이 늘어나는 임상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일화기억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를 보여줍니다. 왼쪽 열에는 기억의 구성 요소가, 오른쪽 열에는 그 손상으로 인한 임상 증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심에는 헤마디지 CA1, CA2, CA3와 내후각 피질이 위치하며 이곳이 일화기억의 수렴 지점, 컨버전스 리전입니다. 내후각 피질은 두 개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외측 내후각 피질은 무엇 정보를, 내측 내후각 피질은 어디 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편도체는 정서사회적 정보를 흑질 SN/VTAE과 청반 LC, 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통해 신규성 처리와 동기부여에 관여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바로 이 회로 전체를 따라 점진적으로 손상을 일으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타우 병리는 단계적으로 확산됩니다. 1단계로 전내후각 영역, 트랜스엔토리날 리전과 내후각 피질 2층에서 타우 응집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후각 피질과 해마, 특히 CA1, 해마구-M, 신경섬유 엉킴이 형성되고 세포 사멸이 일어납니다. 3단계로 트랜스 시네플릭 확산을 통해 치상회와 CA3이 영향을 받으면서 패턴 분리 기능이 손상됩니다. 4단계에서는 광범위한 피질 네트워크가 침범되어 인지 기능 전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상적으로 환자는 기억의 혼동, 거짓 기억, 회상 실패, 맥락 기억 저하, 신규성 처리 손상, 자전적 기억의 위축을 차례로 경험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본질적으로 시냅스 질환, 시냅토패시로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시냅스 기능 부전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왼쪽의 과활성 하이퍼액티비티는 주로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 유발됩니다. 글루타메이트 재흡수가 억제되어 세포의 농도가 증가하고 글루엔투비를 함유한 NMDA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는 인지 저하의 시작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나타나며 SV2A 조절제인 레베티라세탐이나 AGB101로 표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저활성 하이포액티비티는 주로 타우 침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강화 LTP가 손상되고 장기 우울 LTT이 우세해지면서 수상돌기 가시가 소실됩니다. 이 경우에는 TFUS나 TMS와 같은 흥분성 비침습 자극이 치료 표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저자들이 제안한 핵심 개념, 회로 활용 서킷 유틸라이제이션 CU 프레임워크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세 가지 요인, 시냅스 기능 부전, 과활성, 저활성, 네트워크 재조직, 부적 응적 가소성 인지 편향 과활성 재조직,
그리고 적응적 가소성 저하, 낮은 뇌인지 예비능. 이 결합되어 회로 자원의 비최적 활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회복 가능한 일화기억 손상에 해당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화기억 손상은 다차원적이라는 것. 둘째, 그렇기 때문에 개입도 다차원적이고 회로 특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약물이나 하나의 자극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며 과활성과 저활성, 부적응적, 적응적, 가소성을 동시에 표적화해야 합니다. 같은 정도의 병리를 가진 사람들도 인지 저하 속도가 매우 다른데 이는 예비능 리저브 차이로 설명됩니다. 왼쪽의 뇌 예비능 브레인 리저브, 은 신경자본 뉴럴 캐피털으로 뉴런과 시냅스의 양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CA1 부피가 큰 노인은 아밀로이드 병리가 있어도 기억 호소가 적었고 이른바 슈퍼에이지스는 내후각 피질 2층 신경세포체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컸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해마 부피와 신경 발생을 증가시켜 뇌 예비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인지 예비능, 코그니티브 리저브, 은 적응적 인지 재조직입니다. 보상 대체 네트워크 활용, 유연성, 영향받은 망의 최적 사용, 효율성, 부담 감소의 세 가지 적응적 특성을 가지며 교육 수준, 평생 인지 활동, 의미 기억 능력 등이 이 예비능을 강화합니다. 회로의 비최적 활용을 직접 표적화할 수 있는 비침습 뇌 자극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TFUS 경두계 집속 초음파는 해마와 같은 깊은 부위까지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도달할 수 있고 자극 효과가 60분 이상 지속됩니다. TMS 경두계 자기 자극은 표층 피질에서 흥분성, 억제성 자극을 모두 줄 수 있고 임상 근거가 가장 풍부합니다. TACS 경두계 교류 전류 자극은 신경 진동을 동조시켜 회로 간 타이밍 지터를 보정합니다. TDC-S 경두계 직류 전류 자극은 광범위 피질 흥분도를 조절하며 인지 훈련과 병행 시 효과가 좋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흥분성 자극으로 MTL의 저활성을 보정하고 억제성 자극으로 MTL과 후대 상회의 이상 과활성을 감소시켜 거짓 기억과 친숙 환경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세 가지 축을 결합한 다차원 개입이 필요합니다. 첫째, 약물적 개입으로는 레카네맙, 도나네맙과 같은 항아밀로이드 항체가 질병 진행을 늦추는 기반이 되고 여기에 SV2A 조절제로 해마 과활성을 완화하며 콜린성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조절제로 감각 주의와 지각을 강화합니다. 블라카메신과 같은 약물 재배치 전략도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둘째, 인지 행동 훈련에서는 패턴 분리와 신규성 처리 훈련, 다감각 통합 훈련, 맥락 처리 게임화 훈련, 걸으며 대화하는 양손 멀티태스킹, 균형 자세 전정 기능 훈련, 스키마 기반 환경 가이드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과 신체 측면에서 유산소 운동, 수면 위생, 사회적 활동, 평생 학습, 심혈관 위험 인자 관리, 시력 청력 등 감각 결손 교정이 중요합니다. 환자 단계에 따라 개입 전략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임 상기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 1부터 2까지에는 아밀로이드는 양성이지만 타우 병리는 내측 두엽에 국한된 단계로 주관적 인지 저하나 무증상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 교육, 인지 활동을 통한 예비능 강화와 위험 인자 관리가 핵심입니다. 경도 인지 장애 단계 MCI, 스테이지 3, 프로드롬 RAD에서는 타우가 확산되고 일화 기억이 1.5 표준 편차 이상 저하됩니다. 이때부터 항아밀로이드 항체와 SV2A 조절제를 고려하고 비침습 자극과 인지 훈련을 병행합니다. AD 치매기에는 광범위한 병리와 동반 병리가 존재하며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 관리, 환경 보조, 돌봄자 지원과 삶의 질 중심의 접근이 우선입니다. 즉, 회복 가능한 자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MCI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핵심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알츠하이머병에서 일화기억 손상은 신경퇴행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회로 자원의 비최적 활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일부는 회복 가능합니다. 둘째, 개입은 다차원적이어야 합니다. 시냅스의 과저활성,
부적응적 가소성, 적응적 예비능을 각각 회로 특이적으로 표적화해야 합니다. 셋째, 항아밀로이드 항체와 같은 질병 조절 치료의 비침습 뇌 자극, 인지훈련, 생활습관 개입을 결합한 다차원 재활 프로그램 이 환자의 기능과 삶의 질을 가장 잘 유지 회복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압구정인지 신경과는 이러한 회로 기반 통합 접근을 임상에 적용하여 환자분들이 소중한 개인적 경험을 더 오래 간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